안녕하세요. 이번에 워홀톡톡 온라인 설명회 캐나다 편 발표를 맡게 된 워홀프렌즈 11기 캐나다 멘토 은자영입니다. 먼저 제 이번 발표의 목차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캐나다 캘거리라는 지역에서 지냈습니다. 초반 6개월 동안은 시앤드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한국인 쉐어하우스에서 지냈고 그 후에는 스튜디오에서 룸렌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또 저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목적이 있었어서 어학원을 총 6개월 동안 다녔고 코어라는 한식과 한국 분식을 파는 곳에서 레스토랑에서는 서버로 푸드코트에서는 고객 응대와 음식 제조를 맡아서 일을 하였고 주고주스라는 스무디 가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캘거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지역을 선택할 때 가장 큰 비중을 두었던 세 가지는 첫 번째로 경제적인 부분과 두 번째로 자연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은 동양인 비율과 안전한 치안이었어요. 사실 캘거리는 밴쿠버나 토론토에 비하면 엄청 유명하지는 않고 대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듣고 캘거리가 어디야 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캘거리를 선택한 이유는 위에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곳이 캘거리였어요. 경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다른 도시들에 비해 캘거리는 물가와 집 렌트 비용이 저렴하고 최저임금도 캐나다 주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었어요. 저는 아직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했어요. 또한 사람 많고 북적북적한 도시보다는 여유롭고 자연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좋아하는 저에게 밴프와 로키 마운틴이 가까운 캘거리는 최적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저는 어학원을 다니며 영어 공부를 병행할 목적이었어서 다른 도시들에 비해 동양인 비율이 적은 캘거리는 영어를 배우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서 캘거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베이스워터이라는 어학원에 다녔는데 베이스워터의 위치는 다운타운 6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고 세븐스트릿과 에이스트릿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트레인 타고 다니기 굉장히 편리했어요. 어학원이 도움이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학원의 장단점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어요. 먼저 장점으로는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액티비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같이 볼링 또는 배드민턴 치러 가기, 영화 보러 가기, 맛집 가기, 도서관 가기 등 매주 다른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인데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는 뭔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문법이 틀리지 않을까 아니면 발음이 이상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외국인들과 큰 목소리로 얘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하지만 1년 동안 학원에서 배우던 영어,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 쓰던 영어, 현지 친구들에게 배운 슬랭, 그리고 일하면서 손님으로 오시는 현지인분들과 했던 스몰톡이 제 영어 실력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자신감이 없었던 저는 점점 제가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눌 때도 단어가 조금 틀려도 더 당당하게 말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캐나다에 다녀와서 토익 시험을 응시했는데 가기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30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또 어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다녔던 학원은 국적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서 더 좋았어요. 일본, 대만, 스페인, 독일,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살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이 중에 파워 아이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먼저 말을 못 거는 성격이었는데 사실 그래서 어학원을 다니기 전에 더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인도 아니고 심지어 외국인들과 내가 어울릴 수 있을까 하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분들도 많이 걱정할 정도였는데 저와 비슷한 성격 때문에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다 밝고 친절했고 모두 타국에서 지낸다는 점에 동질감이 생겨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즐기면서 더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학원의 단점은 비교적 높은 비용의 학원비와 아무래도 학원에 다니다 보면은 한국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게 되는데
이럴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한국인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종일반 수업을 듣는다면 아무래도 일과 학업을 같이 병행하기에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어학원을 다닐 때 알고 있으면 좋을 팁을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수업 후 진행하는 액티비티와 같은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몇몇 학원에서는 홈스테이를 연결해주는 곳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잘 알아보고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르는 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도 영어로 할 것이고 선생님의 답도 영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차피 부족한 상태에서 더 배우려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틀리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고요. 뭔가 처음부터 걱정을 안 하고 하는 건 어려우니까 마음속으로 틀리면 선생님이 고쳐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제가 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코어라는 한식을 파는 곳이었는데 지점이 여러 개라서 레스토랑 서버로 일할 때도 있고 푸드코트에 가서 고객 응대와 음식 제조를 할 때도 있어서 매번 번갈아 가면서 일을 했었어요. 캘거리에 있는 한식당 중에서도 꽤 유명한 식당이었어서 출근할 때마다 사람이 정말 북적북적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좋아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저한테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해주실 때마다 뭔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버라서 그런지 영어도 더 현지 분들과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팁을 많이 받다 보니까 확실히 돈을 더 쉽게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한식당에서 일을 하면 영어가 느냐고 궁금해 하시던데 제가 일했던 곳은 손님분들도 거의 캐네디언 또는 외국분들이셨고 같이 일하던 코워커들도 캐네디언 아니면 필리핀 분들 이렇게 다 외국분들이었어서 한국어를 사용한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 잡에 비해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는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잡을 구하는 방법인데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인디드라는 어플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어플을 다운받으면 국가별로 리스트가 뜨는데 그중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을 선택하면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캘거리에서는 C&D림을 통해서도 구인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한인 잡뿐만 아니라 일식당, 브런치집 등 다양한 종류의 채용 공고가 많이 떠 있어요. 그리고 워킹이 있으면 헐리데이도 있어야죠. 저는 LA와 밴쿠버 여행을 다녀왔어요. LA에서는 2주 동안 여행을 했는데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소는 할리우드 파크랑 산타모니카 비치예요. 특히 산타모니카 비치는 꼭 해질 때 맞춰서 가시기를 정말 추천드려요. 뭔가 불타는 듯한 노을과 미드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올려지는 모든 감정들을 이때 느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제가 캐나다에서 지낼 동안 저희 엄마께서 캐나다에 놀러 오셔서 함께 밴쿠버 여행을 갔어요. 밴쿠버 여행 중 가장 좋았던 것은 스탠리 파크에서 탄 자전거였는데 스탠리 파크를 자전거로 한 바퀴 다 도니까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1초마다 바뀌는 풍경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밴쿠버 여행을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빅토리아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빅토리아는 페리를 타고 들어가면 나오는 섬이에요. 저는 빅토리아에 갔을 때 국회의사당과 부차드 가든이 가장 좋았고 저희 엄마는 부차드 가든과 케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가 밴쿠버 여행 중 가장 좋았다고 하셨는데 자연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꼭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캘거리에 간다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을 소개해볼까 해요. 먼저 정말 유명한 밴프와 레이크 루이스인데 캘거리에서 살면서 정말 좋았던 점은 밴프와 레이크 루이스를 차로 1시간 30분 이내면 차로 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여기서 밴프는 캐나다 엘버타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데 로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밴프는 여름에는 다양한 트레일과 곤돌라 서비스, 아웃도어 액티비티로 그리고 겨울에는 밴프 주변에 위치한 스키장 시설들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10대 절경으로 불린다는 레이크 루이스는 밴프 다운타운에서 동쪽으로 4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다음은 캘거리로 워홀을 가게 된다면 정말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스탬피드 축제입니다. 여기서 스탬피드란 매년 7월마다 10일 동안 열리는 축제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캘거리로 여행을 올 정도로 정말 큰 규모의 축제예요. 축제에서는 로데오 대회, 퍼레이드, 마차 경기, 국제 오토바이크 쇼, 다양한 놀이기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스탬피드 축제에 간다면 이브닝 쇼를 관람하시기를 정말 추천해요. 이브닝 쇼는 입장료가 70불 정도이고 공연은 약 4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 처음에는 경마 경주를 하고 그 후에는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불꽃놀이를 해요. 이때 불꽃놀이를 보는데 딱 그 날씨도 정말 완벽했고 그 순간만큼은 진짜 외국에서 살고 있구나, 뭔가 인생을 즐기고 있구나를 크게 느꼈던 순간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워홀 생활에 대해 얘기해 보았는데 워홀을 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23살이지만 뭔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고르라고 한다면 고민 없이 2022년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을 때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꿈꿔왔던 대학 생활도 하지 못했고 하루하루 점점 무기력해지던 때에 운 좋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바로 가게 되었는데 캐나다에서 지낸 1년은 저라는 사람 자체를 밝고 낙천적으로 바꿔놓았으며 항상 웃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기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이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었어요. 웃을 정도로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름 가치 있는 것까지 매일 뚜렷해지는 저를 만나는 것이 정말 즐겁더라고요. 버스를 타면 땡큐 스위티라며 웃어주던 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일할 때마다 좋은 하루 보내라며 웃어주던 많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파란 하늘을 보며 가만히 공원에 누워서 책을 읽을 때 느꼈던 여유로움 등 이렇게 터득한 저의 수많은 행복의 기준들이 결국 앞으로 살아갈 저의 삶의 방향성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해외에서 혼자 지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그럴 때 제 주위에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친구들이 없었기에 더 외롭고 허전했지만 또 그만큼 새로운 인연들로 인해 힘을 얻고 그 덕분에 눈물나게 행복했던 1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는 이렇게 끝이 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워할지 감이 안 오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2022년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제 인생의 큰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터득하며 한층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처럼 저와 같은 문제들로 현재 삶이 많이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꿈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거나 또는 해외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로 인해 좋은 영향을 받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